자, 13강 전반사와 전자기파 한번 볼게요. 전반사 봅시다. 빛이 매질의 경계 면에서 굴절하지 않고 전부 반사가 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기, 물이랍니다. 자, 빛이 공기에서 물로 입사가 될 때는 법성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이죠. 그럼 반대로 물에서 공기로 입사가 될 때는,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공기에서의 각이 더 크잖아요. 속력이 빠르니까 이렇게 꺾입니다. 네. 그럼 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요 경우를 잘 보자고요. 물에서 공기로 갈 때, 빛이 물에서 공기로 갈 때, 공기 쪽의 각도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은 입사시키는 각도를 조금 더 크게 키우면, 이렇게 크게 키우면 이런 순간도 생길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즉 굴절 각도가 90도가 되는 경우도 생겨요. 특이하죠. 굴절 각도가 90도가 되는 요 입사 각도를 찾아요. 요거를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부르는데, 임계 각도를 찾아서 그거보다 더 크게 때리는 거야. 요 임계 각도보다 더 크게 때리면 굴절이 안 되고 전부 다 이렇게 반사가 돼요.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전반사. 자, 조건은 여기서 보시면 물에서 공기로 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밀한 데서 소한 데로 갈 때, 밀에서 소로 진행할 때, 그 다음에 임계 각도보다 큰 각도로 때릴 때,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전반사가 발생해요. 굴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 손실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전부 반사된다. 100% 반사야. 100% 반사.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속력, 파장, 진동수, 진폭까지 전부 다 일정한 그러한 파동이 됩니다. 방향만 살짝 바뀌어요. 근데 전혀 변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자, 밑에 있는 그림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임계 각도를 찾는 거야. 일단 물에서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자, 물에서 공기로 갈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즉 밀한 데서 소한 매질로 갈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자, 임계 각도를 찾아. 물론 요 임계 각도가 찾았을 때도 굴절각은 90도, 일부는 반사. 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일부 반사가 일어나겠죠? 일부 굴절이 일어나고요. 일부 반사, 일부 굴절. 이렇게 되는데, 임계 각도보다 더 크게 때려버리면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반사만 일어납니다. 100% 반사만. 빛에서 파동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임계 각도는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굴절률과 임계각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공식을 따로 외우지는 않아요. 스넬의 법칙을 그냥 활용하면 됩니다. 네. 물에서 공기로 갑니다. 가서 90도로 빠져나가죠. 네. 요게 임계각도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서 공기로 진행하네. 공기가 아래로 들어오겠지. 쌓인 공기에서의 각도 90도. 쌓인 물에서의 각도 쌓인 세타 C. 절대 굴절률로 적을 때는 N 물 분의 N 공기. 그러면 쌓인 90도 1이죠. 물에서의 굴절률도 1이죠. 그러므로 쌓인 세타 C는 N 물 분의 1. 이런 공식이 나와요. 이거랑 같은 공식이죠. 뭐 따로 외우지 말고요. 이런 스넬의 법칙을 그때그때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속력이 느린 매질 또는 굴절률이 큰 매질 또는 밀한 매질, 속력이 빠른 매질, 굴절률이 작은 매질 또는 소한 매질. 자, 밀에서 소로 진행할 때만 발생할 수 있고, 다음 입사각도는 임계각보다 클 때만 일어나고,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전반사가 발생할 수 있다. 전반사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에 나온다.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개념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사의 이용입니다. 전반사 빛의 세기가 약해지지 않고 진행 경로를 살짝 바꾸면서 빛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 이걸 어디다가 쓸까요? 내시경, 쌍안경,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 등에 이용할 수가 있다. 내시경에서도 카메라 부착하시고 광섬유 다발을 이용해서 우리 내부를 관찰할 수 있다. 당연히 가시광선 영역을 이용하는 거고요. 쌍안경도요, 거울을 안 쓰고 이렇게 프리즘을 이용합니다. 즉각 프리즘을 이용해서 프리즘을 이용한 전반사를 통해서 물체를 볼 수 있어요.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멀리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어요. 거울을 쓰지 않는군요. 광섬유는 광통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섬유 빛을 전송시킬 수 있는 섬유 모양의 관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사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 코어라는 1차 유리가 있고요. 코어. 바깥쪽에는 클레딩이라는 2차 유리가 있네요. 뭐 최근에는 뭐 플라스틱을, 백색 플라스틱을 이용하기도 한다는데 처음에는 둘 다 유리예요. 근데 안쪽 유리가 얘가 밀환 유리죠. 바깥쪽에 있는 유리는 소환 유리. 그래서 임계 각도보다 크게 잘 때리면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빛은 코어에서 안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전반사가 잘 일어나면 이 관찰이 안 되겠죠. 빠져나오질 않으니까. 그죠? 빠져나오지 않고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이게 직선으로 항상 쭉 깔려져 있어야 되겠죠. 광섬유가. 근데 실제로는 뭐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에너지 손실이 당연히 있겠죠. 빠져나오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광섬유를 이용해서 통신에 이용하자. 광섬유를 이용해서 전반사를 시켜가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이다. 당연히 유선 통신 방식이 되겠고요. 우리가 쓰는 그 무선 통신 방법,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 통신 방법, 요거하고는 다르죠. 요거는 가시광선을 이용한 유선 통신 방법이고, 광통신은 무선 통신 방법은 전파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기 신호를 최초의 전기 신호를 빛으로 일단 바꿔야 됩니다. 광통신을 하려면. 그러면은 전기를 빛으로 바꾸는 발광 다이오드가 송신기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전반사에서 쭉 전달이 되다 보면 도로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광통신에 사용되는 이 광섬유관은 도로 밑에 깔려 있거든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증폭기에 의해서 증폭을 시켜주고요. 받을 때는 수신기에서 이를 받는데 빛을 갖다가 다시 전기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광 검출기에는 기본적으로 광 다이오드가 설치가 되어 있겠네요. 송신기는 발광, 수신기는 광 다이오드.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청이 어렵고 대용량 보낼 수 있고 멀리까지도 잘 보낼 수 있다. 단점은 수리가 어렵다는 거야. 돈도 많이 들고. 그 정도 내용입니다. 전반사 하나 정도 나오고요. 광통신도 자주 물어봅니다. 최소 2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사와 전자기파. 전자기파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나 전파 전부 다 전자기파에 들어가는데, 전자기파는 기본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동이에요. 전기장은 자기장을 이끌어내잖아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자기장의 변화는 전기장을 유도하고요. 전자기 유도. 자, 요놈에 의해서 상호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이렇게 문제 있는 것처럼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거하고 수직된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전기장과 요쪽 요 수직된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향하고도 수직이 되죠. 진행이 지금 이쪽 방향인데요.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 수직입니다. 이렇게 수직. 진행 방향, 진동 방향 다 수직입니다. 서로.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전자기파는 당연히 횡파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는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활용하시면 돼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전기장 찾으셔가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쪽으로 올립니다. 전기장 쪽으로. 그럼 내 손가락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걸 맞추셔요. 이렇게 회전하죠. 그러면은 진행하는 방향도 이쪽 방향이 됩니다. 이동하는 방향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요쪽이 전기장이라고 나오고 요쪽을 자기장이라고 줄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보자. 전기장을 어떻게 줄까? 요렇게 줍시다. 전기장이 요렇게 나왔네요. 그거에 맞춰서 자기장이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전기장, 여기 자기장. 90도.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느 쪽으로 이동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기장 쪽으로 오른손을 맞춰줍니다. 오른손 엄지를 맞춰주세요. 오른손 엄지를 이쪽으로 맞춰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이 있는 면이 이쪽이죠. 그럼 그쪽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맞춰보셔요. 그럼 요렇게 회전하는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네요.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됩니다. 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방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거 하나만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전자기파의 속력은 광속하고 똑같고요. 자, 에너지가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이거 우리 원자 구조에서 우리 배웠는데요. 전자 전이할 때 같아요.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고요. 자, 이러한 전자기파는 파장이나 진동수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데 파장이 가장 짧은 영역부터 감마선부터 출발합니다. 감마선 영역,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두 개 합쳐서 전파 영역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게 딱 잘라지진 않고요. 이렇게 겹치는 구간들이 있어요. 겹치는 구간들이 좀 있다. 자, 그 다음에 감마선의 특성이네요. 그 다음에 하나 빼먹었네요. 파장이 짧을수록 또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투과력이 크다.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감마선이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크고 투과력도 제일 강한 편입니다. 암치료에 많이 이용하고요. X선 뼈 모습을 촬영할 수 있고요. 이것도 방사선에 들어갑니다. 방사선의 일종이죠, 이거. 감마선. X선도 약한 방사선이야. 그래서 많이 노출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자외선의 경우에는 살균 기능이 있고요. 그 식당에서 많이 쓰고요. 형광작용이 있답니다. 형광등은 이 안에 수은 증기를 채워 놓는데 전기에너지 가하잖아요. 전기에너지 받아서 수은 증기가 전자 전이가 일어나요. 들뜬 상태가 돼요. 에너지 흡수에서.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자외선. 그럼 여기에 형광물질이 발라져 있거든요. 표면에. 이 형광물질이 자외선 흡수하고 다시 가시광선을 방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외선 영역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파장이 380에서 750 나노미터,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네요. 요 영역대 정도만 기억합시다. 가시광선은요. 그다음에 적외선 그러면 열작용 기억해 두시고 열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적외선을 방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적외선을 이용해서 수능에도 나왔던 게 리모컨 있죠. 리모컨은 적외선 영역을 사용을 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고요. 에너지도 작은 편이죠. 가시광선을 쓰면은 버튼 누를 때마다 번쩍번쩍 될 거고요. 자외선을 쓰면은 에너지가 크니까 뭐 인체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TV 리모컨 이런 거에는 적외선 영역을 쓴다. 그다음에 두 개 합쳐서 전파 영역인데요. 전파 영역 중에서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좀 짧잖아요. 자, 그래서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파 중에 진동수가 커서, 즉 파장이 짧아서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다. 나중에 만들어진 통신기기에 많이 쓰게 되고요. TV나 라디오에는 이런 라디오파를 많이 씁니다. 라디오파는 다시 또 두 개로 나뉘네요. AM과 FM이 있네요. AM이 장파방송, FM은 단파방송. 그래서 AM 같은 경우에 파장이 기니까요. 회절이 잘 된대요. 회절이 잘 되는 조건은 파장이 길거나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돼요.
장애물의 뒤로 돌아가는 현상인데요. 자, 파도 물결파가 이렇게 좁을 틈을 지날 때 여기를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회절이거든요. 이 벌어지는 현상이 틈이 좁을수록 더 넓게 퍼진답니다. 예. 그래서 회절이 잘 되는 조건,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예, 장파 AM이 회절이 잘 돼요. 회절이 잘 돼서 산 속에서도 잘 들린답니다. 뭐 그런 정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전자기파까지 살펴봤어요. 진도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잘 읽고 문제까지 싹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